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얼마 전에 라이브 하고 있는데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오셔가지고 네 말 안 듣고 집 사서 6억 벌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방송 중에 판 거 맞냐? 팔아서 6억 이익 본 거 맞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말 돌리면서 내가 뭐 웃는 게 아니라는 등 뭐 이런 식으로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렸지만 6억 올랐다고 해서 내가 6억 번 거 아니고 6억 오른 상태에서 팔았다고 해서 그것도 돈 번 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 왜냐면요 지금 올랐다고 여기 와서 난리 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난리 칠 거였으면은 한 7월 8월쯤 쳤겠지. 아니면 겁내 쫄려서 하든가. 지금 경매 이미 경매가 13만 건 다 돼간다는데 이미 경매 넘어가게 생겨서 쫄려서 그런다든가. 실제 그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래서 돈 번 거 맞냐? 자, 꼬마 빌딩 사면은 무조건 개이득 본다 이런 이야기들 많았는데, 모 연예인께서 신사동에 141억을 주고서 꼬마 빌딩을 탔다. 이 중에서 채권 최고액이 84억으로 잡힌 걸로 봐서는 통상적으로 약 70억 정도를 대출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근데 시세 차익 25억 원을 건졌다고 하는데 손절 엔딩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취득목세, 양도소득세 이런 거 보면 취득세가 6억 4,800, 양도세가 10억 정도를 냈을 것으로 추산되고, 그 다음에 공시 1년 있었고, 그래서 2018년에 뭘 사도 2배씩 올랐던 시기인데 시세 차익을 못 봤다는 건 기회비용 대비 손해다. 그렇다는 소리는요 25억 16억 5천 냈으니까 그래도 한 8억 5천 정도 이익 본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한 3%만 계산해봐도요 매입가 141억에 시세 차익 25억이니까 매도가가 166억인 거죠. 여기서 취득세 6.48억, 보유세는 안 나왔지만 양도세가 10억이 나왔죠. 그 다음에 보유세를 인터넷에서 계산기를 통해서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상가 보유세 해가지고 절반은 토지, 절반은 건물 가격으로 추정을 하고 계산해봤을 때 6년간 보유세는 약 3.1억 정도가 나온다. 이런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출 70억, 여기에 금리 3% 붙이면 이자가 12.6억 정도가 나오죠. 이런 부분까지 대략적으로 더해보면은 32.2억 시세 차익을 넘어선다. 기회비용뿐만이 아니라. 근데 빠진 부분이 있죠. 이자 낸 거는 계산이 됐지만 임대소득이 얼마 나왔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임대소득 그래도 1년 공시를 제외하고는 임대소득 올렸다고 하니까 임대소득이 한 7억 좀 넘게 나왔으면은 기회비용만 손실이지 실제 손실은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은행 이자만도 못한 돈을 벌었다는 소리죠. 여기에 상가는 그래도 임대소득이 있잖아요. 임대소득 없는 아파트는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6억 벌었다는 소리가 개소리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빚내서 집 샀더니 가격이 몇 억 올랐습니다. 근데 진짜 몇 억 이상 오르지 않는 이상은 손실이다. 그것도 저는 2년 기준으로 양도세 최대한 면제받는 선에서 팔 경우에 대해서 손실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심하죠. 그렇다고 집 사가지고 월세 놨다? 빚내가지고 월세 내놓는 건요 진짜 대부분은 요즘 손실일 겁니다. 그 정도만 가능하죠. 저기 다가구 같은 경우는 쪼개기로 방이 많으니까 보유세는 많이 안 나가고 그 정도인 거고, 그러니까 집을 샀으면 더 심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것도 올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기회비용적 손실 혹은 거의 이익이 없다 혹은 오히려 손실이 어느 정도 난다, 그렇게 되는 건데,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집값 하락 전환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출 규제에다가 탄핵 전국 때문이다. 매매 가격 하락 언제부터 나왔어요? 말씀드렸지만 9월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9월에 탄핵 이야기 있었어요? 9월에 계엄이라도 있었어요? 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일으켜가지고 탄핵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디서 엄한 소리 하고 있냐고 그런 계엄 소리나 나왔겠죠. 그리고 실거래 가격 지수보다 매매 가격 지수가 떨어지는 게 역대급으로 늦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가 이상하다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 통계 조작 정황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렇지만 하락으로 가고 있고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지금 아작이 났다. 그리고 매매가에 이어 전세가도 하락 시작인데 제가 왜 통계 조작 정황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 보세요. 파란 게 전국, 빨간 게 수도권, 녹색이 서울입니다. 너 매매가 떨어졌다고 실거래가 떨어졌다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냐?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데?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전국이든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데? 오히려 9월에도 올랐고 10월에도 올랐죠. 근데요, 분명히요, 한 달 전쯤만 하더라도요, 9월 실거래가 지수가 떨어진 지표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원 지표로 나왔어요. 근데 신경을 끄고 있었더니 갑자기 상승으로 바뀌어 있더라. 이게 통계 조작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통계 조작일까요? 실거래 가격 지수는 바뀌면 안 됩니다. 매매 가격 지수는 바뀔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실거래 가격 지수가 왜 바뀌어요? 실거래 가격 지수는 계약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계약하고 신고일까지 같이 해가지고 낸 기준인데. 근데 그때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서 지금 이런저런 정황으로 어수선해진 가운데 갑자기 상승으로 은근슬쩍 부동산원에서 통계를 바꿔놔 버렸다. 이것만큼 더 확실한 정황이 있어요? 잠정 지수가 발표된 지 한 달 가까이 발표 안 되다가 굉장히 그 잠정 지수에 비해서 축소해서 발표. 또 모르는 사이에 상승으로 바꿔놓고. 그래놓고서 계속 집값 오르고 있다고 부추기고 있고 앞장서고 있다. 그래놓고서 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물론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근데 이번 정부가 더 심한 거 아니에요? 하락을 상승으로 바꿔버리는데? 상승폭 축소, 하락폭 축소가 아니라 하락을 상승으로 돌려버리는 통계 조작이야말로 가장 심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KB는 하락하고 있는데 부동산원은 상승으로 돌아간 것처럼? 제가 그래서 통계에 대해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었죠. 아니, 서울에 있는 모든 구가 상승폭이 9.99%가 안 되는데 서울 전체 평균으로 되니까 서울 상승폭이 9.99%가 나온다. 부동산원 통계에서.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냐? 그게 1년이 아니라 2년째 그러고 있다. 2년째 상반기 내내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다. 하반기에 대출 축소를 하면서 상반기에 침체되니까 상반기 때만 자꾸 그런 지표를 낸다. 괜히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통계를 바꿨다. 아마도 10월 실거래가 지수를 내면서 9월 걸 슬그머니 바꾼 걸로 보인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 실거래 가격 지수는 이미 하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죠. 이것도 10월 되면 슬그머니 상승으로 바꿀 것 같아요. 10월 지표 나올 때. 이번에는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즉 매매가 전세가가 하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소리는 올라서 팔아도 막상 남는 게 거의 없거나 기회비용적으로 손실이다. 또이또이 돼서 아니면 손실이 난다. 이런 상황인데 상가가 꼬마빌딩이 저 정도면 집은 더 심하겠죠. 임대료도 안 받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올라서 남는 건 적고 떨어지면 대손해이고 그 다음에 주식처럼 배당도 안 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죠. 보유세라든가 이런.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생산성도 없고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괜히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부동산 자산이 3위고 그게 대부분 실거주하는 집일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7인 이유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다 대출로 띄워놓은 거죠. 근데 그 대출도 막힐 예정이에요. 지난 10월에 6조 5천억 가량 늘었던 가계대출이 5조 1천억까지 축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은행권 가계대출이 8월엔 9조 원을 넘어갔는데 11월에 1조 9천억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근데
이미 분기별, 월별, 주 단위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고 월별, 분기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근데 제가 은행에서 2에서 3% 수준으로 한다면은 거의 월별 1.85조 정도가 늘어나는 수준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5대 은행에서. 근데 1.85조 수준으로 대출이 은행권에서 늘어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된다? 아작이다. 근데 내년에 집값이 어떻게 올라요? 전세가는 어떻게 오르고? 결국 다 부추기는 것일 뿐이라는 게 다 드러나 보이죠. 그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사기에 당하는 거고, 이 전 국민적인 사기를 언론이 동조해주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실을 알고 거기서 탈출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